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호입니다. 오래간만에 독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3구 대선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막을 내려서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월간조선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이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사를 저희가 많이 써왔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후보와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지난 3년 동안 거의 윤석열 후보를 이제 밀착 취재하는 형식으로다가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밀착 취재 형식으로다가 윤석열 후보의 속속들이 내막을 솔속들이 다 취재를 했는데 이번 이제 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번 4호로입니다. 4호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집 형식으로 윤석열 대사전이라고 해서 그 윤석열 김건희의 모든 것, 그다음 핵심 측근 50명 명단 공개 등, 그다음에 사진으로 보는 일대기, 요 저희가 윤석열 대사전을 이렇게 꾸며봤는데 저는 여기서 윤석열 김건희의 모든 것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보도를 쏟아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저는 그 올해 초에 제가 직접 만났던 그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김건희 대표가 이제 언론하고 이렇게 만나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처음인데 뭐 이전에 무슨 뭐 인터넷 매체하고 해가지고서는 뭐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정식적인 인터뷰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적인 대화가 오고 갔던 건데 저는 이제 기자 신분을 내걸고 만난 거기 때문에 그때 올해 초에 만났던 김건희 대표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번 4호로 기사에 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윤석열 김건희의 모든 것이라고 이게 그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만나가지고 뭐 정치적인 얘기는 오고 간 건 아니었고 또 별도의 뭐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뭐 녹음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접견을 하는 자리였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자리였는데 이날 김건희 대표는 기자한테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털어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냐면은 남편 윤석열 당선인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털어놓은 게 상당히 좀 이채로웠습니다. 그 김건희 대표가 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결심을 했냐라고 했더니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뭐냐면은 남편이 친구들 사이에서, 남편 친구들, 윤석열 후보의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신망이 두터웠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 월간조선 4호로에 실린 기사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건희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남편이 친구는 물론 주변 사람들을 워낙 잘 챙겨요. 제가 그 인간적인 매력에 반했습니다. 가령 친구 부모님이 상을 당하면 남편은 아예 상주가 돼 3일장을 다 치르고 집에 돌아옵니다. 거기서 사람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운구까지 해주는 거죠. 사실 슬플 때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최고잖아요? 남자가 그 정도 의리는 있어야죠. 이렇게 남편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대표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도 저한테 털어놨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거는 좀 기억에 의존을 해서 쓴 건데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돌직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다는 얘기죠. 뭘 애둘러 말하는 성격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에게 의존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저하고의 나이 차이 때문에 저를 딸처럼 많이 생각해주고 챙겨주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정치선언 이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아내 김건희이기 전에 사업가 김건희였어요. 그런 제 생각을 남편도 알기 때문에 제 일에 대해 별다른 터치를 안 합니다. 서로의 상황과 입장을 존중해 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김건희 대표가 그 미술계,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가 사실 미술 전시 사업을 한 곳 아닙니까?
이 김건희 대표가 했던 이 사업이나 그 다음에 이 김건희 대표에 대한 개인의 평을 저는 그 주변 지인들로부터 지난 한 2년 동안 이렇게 자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취재 관계를 통해서. 근데 김건희 대표하고 잘 알고 지내는, 그러니까 김건희 대표라기보다는 윤석열 부부겠죠. 윤석열 부부와 아주 잘 알고 지내는 대학 교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학 교수분의 얘기입니다. 김건희 대표는 미술 전시 등 자신의 사업으로 인해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김건희 대표에게 왜 그렇게 바쁘게 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건희 대표한테 의외의 답이 돌아오더군요. 남편이나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가 만난 이 대학 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나 선생님처럼 평생 갑으로만 사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사업상 늘 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바쁘게 뛰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 교수가 저에게 하는 말이,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인데 김건희 대표는 남편의 후광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오직 김건희 대표 혼자서 사업을 개척해 나갔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시 또 김건희 대표의 얘기를 좀 돌아오겠습니다. 김건희 대표는 자신의 성격상 남편에게 살갑게 굴지 못하는 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는 것도 사실은 매우 어색해요.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뽀뽀 한번 해달라 하더군요. 제가 무슨 뽀뽀냐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주로 하는 말은 술 많이 먹지 마, 집에 빨리 들어와, 이 정도예요. 물론 농담 삼아서 하는 말들이죠. 그러면서 김건희 대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게 정상적인 모습의 부부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걸 나나 남편 모두 싫어한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부부 사이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농담 같은 말들도 스스럼 없이 오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김건희 대표가 남편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건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남편은 쉽게 피부가 건조해져서 그런지 피부가 잘 갈라지고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저는 꼭 로션을 발라줍니다. 남편이 잠들어도 그건 꼭 해주려고 해요. 남편은 잠든 사람 왜 깨우냐면서도 굳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서로 장난도 치고 한바탕 웃기도 하죠. 남편이 말은 그렇게 해도 제가 로션 발라주고 장난도 쳐줘야 잠이 오나 봐요. 사실 제가 장난기가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이 김건희 대표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부부 금실이 어떤지 이제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김건희 대표하고 윤석열 당선인을 이렇게 비교를 굳이 해본다면요,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두 사람 다 애견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김건희 대표 사무실 그 코바나 컨텐츠에 갔을 때 거기에 강아지, 그러니까 애완견, 반려견이 한 서너 마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을 하기로는 한 마리는 써니고 한 마리는 나래라는 강아지였는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키우던 톨이라는 강아지가 그 윤석열 후보의 그 SNS, 소셜미디어에 자주 등장했던 걸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이 반려견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제가 3년 전 기사에서도 이제 처음 공개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술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루에 그 폭탄주 최대량이 그 친구들, 윤석열 당선인의 친구들의 얘기로는 최다 70잔까지도 마셨다. 그런데도 다음날까지 윤석열은 말짱하더라. 뭐 이런 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인 김건희 대표는 술을 한 잔도 못하는 성격입니다. 이 얘기는 김건희 대표의 그 은사도 저한테 증언을 해줬습니다. 요 455 기사에 실려 있는데, 그 은사가 하는 얘기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루는 김건희 대표가 이 은사분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 전화를 하다가 두 사람이 통화를 하다가 이제 이 은사분이 내가 저녁에 술 약속이 있으니까는 이제 전화를 정말 이제 좀 끊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김건희 대표한테요. 그랬더니 김건희 대표가 이 은사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발 술 좀 드시지 마세요. 그놈의 술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드세요?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은사분 얘기가 순간 자기가 머쓱해지기도 했지만은
제자가 나를 걱정해 주는 거니까는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대표는 사실 뭐 이렇게 그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제가 만나본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남성답고 또 이렇게 좀 털털하고 되게 소탈한 그런 면모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김건희 대표를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뭐 그 전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뭐 확인되지 않았던 소문들이 이제 많이 떠돈 게 있는데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이분은 그런 사람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끔찍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5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 두 사람 차기 대통령 부부의 행보를 한번 여러분들도 저희 월간조선 4호로 기사를 바탕으로 한 분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